정적분 마지막 단원이 되겠는데요. 정적분 활용 첫 번째 넓이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데 적분하고 정적분 값과 x축 사이에 이제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x축 위로 이렇게 올라간 함수 fx에 대해서 그 x축과 그리고 x는 a, x는 b,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이 s의 값은 다음과 같은 정적분 식으로 정적분 값으로 이제 얻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fx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x축 밑에서 이런 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넓이를 대칭 이동시켜도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켜도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fx가 이런 식으로 x축 밑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대칭을 시키는 거죠. x축 대칭. 그래서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이 함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a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만약에 a서부터 b까지 이 상태에서 fx, dx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현재 이 값은 음수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넓이를 음의 값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곡선 fx가 있는데 이 fx가 일부분에서는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x축보다 밑에 있다면 이때는 적분을 끊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S 넓이를 S1과 S2의 이런 식으로 합으로 분해해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에 있는 함수를 위로 대칭 이동시켜서 적분을 이렇게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 그래서 적분을 이렇게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 해서 끊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x 절편을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x 절편을 구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지 않죠. 이그젬플 59번 y는 이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와 같은 포물선을 하나 줬고 x는 2,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사실 그림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상황 파악조차 안 되죠. 그래서 2차 포물선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x절편 1과 4를 가지고 포물선 그렸고 x는 2와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껴있죠. 그리고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인데 이때 x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런 후에 2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이렇게 인테그랄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해야 비로소 이런 계산식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를 얻어내게 되는데 이때 요 6분의 13이 이 부분이 이제 이 값이 넓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x축으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곡선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요. 그래서 fx가 있고 이렇게 gx가 있습니다. fx와 gx 그리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이러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먼저 처음에 이만큼을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 함은 여기서 이만큼이라 함은 정적분으로 fx a서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이 윗부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거시켜 줘야 돼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gx a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값에서 이 값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 그래서 비로소 S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fx처럼 위에 있는 곡선을 윗곡선이라고 하고, 윗곡선 빼기 그 다음에 gx처럼 밑에 있는 곡선을 아랫곡선이라고 했을 때,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에 대한 정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에 대한 정적분 값이다. 그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와 똑같은 원리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함수가 이런 식으로 x축보다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x축보다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곡선일지라도 일종의 평행 이동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fx와 gx에 똑같이 그 k만큼 상승치를 준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k 값은 전혀 정적분의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 a서부터 b까지의 적분으로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이게 두 개의 곡선들이 교차하면서 윗곡선과 아랫곡선이 이제 바뀌어요. 지금 S1에 해당할 때는 파랑색이 윗곡선인데, 그 다음에 이제 C부터 B까지는 붉은색이 윗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곡선의 그 함수식이 바뀌게 되죠. 따라서 이 부분도 적분을 A서부터 C까지 이런 적분과 C서부터 B까지의 적분으로 적분을 둘로 쪼개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두 개로 쪼갰고 적분 구간도 확인해 보시면 A서부터 C까지, C서부터 B까지 해서 보면 얘가 결국 위 빼기 아래라고 하는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절대값을 이용해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절대값은 사실 두 수의 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혹은 작은 거 빼기 큰 거에서 절대값 씌워주면 똑같은 의미죠. 따라서 절대값으로 묶어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뭉개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불가능하죠.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의미상으로 이러한 표현이 넓이를 두 곡선 사이에 넓이를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그젬플 60번으로 넘어왔고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 2차 함수가 있고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두 곡선의 교점을 사실 찾아야 합니다. 교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립방 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통인수가 보이죠. x가 보이고 x-2가 보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x는 0과 x는 2를 대입했을 때 이제 그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해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난 이후에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x는 4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해를 3개를 찾아야 돼요. 해를 3개를 찾고 나서 2차 포물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3차 곡선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그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x는 0, x는 2, x는 4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다음과 같거든요. 따라서
0서부터 2까지는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에서 지금 위에가 F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파랑색 G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F 빼기 G. 그 다음에 다음 적분 구간 2서부터 4까지는 파랑색이 위에 있어요. 파랑색이 위에 있어서 2차 함수 빼기 3차 함수 구조를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적분식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식이 그래도 아주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닌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얻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은 부호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빼는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호만 바뀐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해서 함수를 이렇게 각각 따로 구해서 적분 구간도 0부터 2, 2부터 4까지 해서 답을 얻어내는데 지금 현재 중간의 계산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 과정이 꽤 걸려요. 이번에는 정적분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조금 보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Y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Y로 정적분을 이용을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Y축과 곡선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라 하면 이런 영역이 될 거예요.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 역시 y에 대한 함수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y축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두 개의 y로 표현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보다는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제 오른쪽 빼기 왼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이제 이 y축을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y축을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그 X축에서 적분했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걸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 빨강색 선이 이런 식으로 누워 있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Y축을 이쪽 방향으로 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똑같이 통용이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거는 예인데 이그젬플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해요. y는 루트 x 무리함수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수투에서 나오는 적분은 아니에요. 그때 x축이 아니라 y는 x라고 하는 선과 이 y는 루트 x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그 빨강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거를 y에 대한 함수식 표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 주면은 x는 y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죠. 똑같이. 그래서 y는 x 이런 식으로 x는 y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y축을 누워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냐라고 보면은 얘가 더 위에 있죠. 얘가 밑에 있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더 오른쪽이죠. 이게 더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에요. 오른쪽 빼기 왼쪽 해서 0서부터 1까지인데 0서부터 1까지라 하면 이거는 y의 범위입니다. y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6분의 1의 값이 얘의 넓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이제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에 둘러싸인 부분.
반드시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은 y는 x가 따라 나와줘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대칭 축역화를 하는 거죠. 대칭 축역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fx고 그거의 역함수를 이제 얘가 f의 역함수예요. gx라고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역시 이 반쪽짜리의 대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울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역함수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3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꽤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y는 x 요 대칭 축과 fx 사이의 넓이만 구해요. 그러고 나서 2배를 한다 이 얘기죠. 이 2배는 왜 하는지 알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fx와 x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해서 구해서 2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로 역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역함수하고 뭐 어떤 fx하고 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뭐 이런 그런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활용을 합니다. 대칭성을 활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게 fx의 역함수거든요. 그 역함수가 대칭이 되면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옆에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y는 fx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요 점 역시 이 점 역시도 이렇게 대칭이 될 거고요. 따라서 저 S하고 똑같은 부분의 넓이가 여기서도 대칭형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S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얘를 계산하기 어렵다. 얘는 계산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구하기는 구해야겠고 했을 때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구하는 거죠. fx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구하는 거죠. 잘못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s를 간접적으로 구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내서 원리는 이래요. 전체 직사각형이 이만큼이죠.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b 곱하기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a 곱하기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식을 보시면은 BD-AC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이 파랑색 적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S를 여기 있는 S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문제를 직접 볼게요. 이그젬플 61번 얘는 아예 그냥 식조차 안 줬어요. 0보다 큰 상황에서 x축 위로 그려지는 연소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 상황인데 자 여기 f3은 1이다 해서 3,1 점 찍을 준비하시고 f5는 2다 했을 때 5,2에다가 점을 찍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fx예요. 이게 fx의 일부분인데 보이죠? 여기 3,1에다가 점 찍은 거 보이고 5,2에다 점 찍은 거 보이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사실 아무 상관없이 막 그린 겁니다. 이 곡선 아무렇게나 막 긋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이 토막의 넓이가 2분의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 1,3에 점 찍고 여기가 2,5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똑같이 2분의 7로 대칭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예요. 역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 근데 이 역함수가 어디냐? 여기거든요. 이 역함수의 1 부분 중에 1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고 했을 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기역자 먼저 구하고요. 보이죠? 이렇게 기역자 넓이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죠. 네. 큰 직사각형 빼기 작은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여기 있는 5랑 2, 3과 1은 모두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렇게 이게 일종의 꼼수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죠? 5랑 2가 여기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하고 1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꼼수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처럼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를 원하는데 마음 급한 친구들은 뭐 이런 거 활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아까 색칠했던 이 2분의 7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빼서 이렇게 S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와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미분 단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있죠. 시간에 대한이라고 써놓은 시간에 대한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속도죠. 속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뭘 하면,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VT 함수 보이시죠? 얘가 이제 속도식이죠. 속도식을 적분을 하는데 이때 이 적분 t에 대한 적분이고요. 적분 구간 보이시면은 A서부터 T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A가 시작하는 시간이고 T가 이제 T가 얼마일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처음 위치 x0 이거 계산할 때 많이 빼먹는데 원점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뭐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처음 위치 이거 확인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구하는 식은 이런 식으로 정적분, 속도 정적분과 연관이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A서부터 B까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이 위치의 변화량하고 움직인 거리하고는 달라요. 움직인 거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점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정적분 하면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2번 원점을 출발하죠. 출발 위치 x0가 0인 거 확인해 주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에서의 속도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출발한 지 6초 후에 위치를 구하세요. 해서 처음 위치 0으로부터 VT 함수 적분합니다. 0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0부터 6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이 18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는데 이 18이라고 하는 값이 6초 후의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0에서부터 시간이 이제 10까지 흘러가는 동안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해서 적분을 해버리면은 그냥 VT 함수 이제 0부터 10까지 정적분하면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는데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지금 VT 그래프 여기 써놨죠. VT 그래프 해서 이제 절편이 이제 6이니까 0서부터 6까지는 18 나오고 6서부터 10까지는 이제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8 나오는데요. 넓이가 8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플러스 값 나오는 이 18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분값이 마이너스 8, 넓이로는 8인데 적분값으로는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여기 6서부터 10까지 적분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8만큼 해서 일종의 속도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가진, 그래서 여기가 뭐야, 그 속도가 양의 값이면은 양의 방향, 속도가 음의 값이면은 음의 방향, 이런 방향성이 있는데 이 모든 방향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정적분 값인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 플러스 18과 마이너스 8을 모두 고려해서 나온 최종적인 이 플러스 10이 결국은 최종적인 위치는 지금 10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이번엔 차이점이 있다면 움직인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여기도 VT 함수 보시면 이렇게 줬고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0초부터 3초까지는 여기가 45예요. 플러스 45라고 하는 적분값을 얻을 수 있고요.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여기에 정적분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단순한 그 선이기 때문에 그 직각삼각형 넓이 바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1이고 10인데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주면,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처음에 오른쪽으로 플러스 45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초부터 4초까지는 왼쪽으로 요만큼 온 거죠. 이제 마이너스 5만큼. 그래서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위치는 지금 플러스 30, 30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위치의 변화는 플러스 30이라고 하겠지만, 이때 이동 거리라 함은 얘는 분명히 45만큼 걸었고 마이너스 5만큼 걸어온 거죠. 이만큼도 걸은 거고 얘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라고 했을 때 이동 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45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모두 통합해서 50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이러한 연산은 적분에서 뭐와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로 튕겨 일종의 뭘 만드는 거냐면은 30 마이너스 10t라고 하는 함수에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말고 VT 함수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는 상황의 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고 실제로 계산은 못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0부터 3까지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고, 함수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3부터 4까지는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절대값 씌운다는 얘기가 여기에 부호를 바꿔서 10t-3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5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고, 이동 거리는 이런 식으로 양의 값들만 취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 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쓰고요. 스펠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확인해 보세요. 어찌됐든 간 발음은 벨로시티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속도죠. 지난번에 뭐 스펠링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영어 시간 아니죠. 그래서 요거하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통상적으로 이제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변이라고 하죠. 위치의 변화. 얘가 이제 움직이라고 할게요. 움직인 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적분식으로는 그냥 적분하면 그냥 정적분을 하면 A서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얘고,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요런 식으로 적분하면 얘고. 그래서 요런 차이점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